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을 위한 채널이죠.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토허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2탄을 준비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해 주실 리맥스 코리아 서진호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맥스 코리아 사업개발팀 서준호 과장입니다. 자주 뵈니까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오늘은 토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배경과 풍선 효과 등에 대해서 논란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고 다시 실시되기 전인 올해 3월 달에 강남구, 송파구의 거래량은 각각 800건이 넘었고요. 서초구는 400건이 넘었었는데 4월달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되면서 해당 구의 거래량이 100건이 안 되면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용산구도 같은 기간 260건에서 20건 미만으로 줄어들었고요. 이런 숫자들만 보면은 거래 절벽이 확실히 뚜렷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보호나 가격 안정 효과는 정말 제한적이었고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토어제 이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반대로 중저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 없이 거래만 막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를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허가제 시행 이후 위장 전입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입 신고만 해 놓으시고 아파트는 비워 놓은 상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제 요건인 실거주 2년을 채 채우지 않고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전세를 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식으로 거주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거죠. 실예를 들으면 2022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를 한 사례가 발각되어서 3천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 중 가장 높은 금액이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을 한 뒤에 3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매년 취득가액의 5%에서 많게는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중개사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 당사자 모두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첫째, 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서울시 기준 토지거래 허가 신청 후에 허가까지 최소 평균 1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매수 전에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매수인이 허가를 못 받게 되면은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부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매도자, 매수자 모두 토지거래 허가제 하에서 계약을 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급하신 분이 아니면은 좀 허가제를 풀리고 팔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매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는 실수요자 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매수자 또한 기존 주택을 기간 내에 팔아야 하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향후에 지정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현재는 저는 확대보다는 좀 재조정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필요시에는 추가 지정 검토라는 말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위축되는 걸 감안하면은 전면적인 확장보다는 국지적 대응이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강동구나 뭐 성동구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된 이후에 실거래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2025년 지정 검토 대상으로 좀 언급되기도 했고요. 반대로 거래가 거의 끊긴 뭐 용산구나 송파구, 구축 일부 단지들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해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요즘 핫한 지역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제도 구조적으로 받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억제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가격 상승은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수요 공급을 억지로 막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후 뭐 토어제가 보완되거나 해제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월 해제한 잠삼대청 지역이 한 달간 어마어마하게 폭등했거든요. 30억 초반에 거래가 되던 대치동 모 아파트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40억으로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기도 했고요. 부럽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도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과 해제가 뭐 정치 일정에 따라서 뭐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지율을 의식해서 해제와 지정을 번복하는 경우도 이번에 있었죠. 이렇게 제도의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면 실수요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실제 이건 제 지인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이제 토어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고 갈아타기를 좀 준비 중이셨어요. 집을 먼저 선 매도하시고 보시던 지역이 갑자기 토어제로 묶이게 되면서 그 지역의 매물이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은 이미 파셨는데 아직까지 매수할 집을 구하시지 못해서 단기적으로 월세나 전세에서 살아야 되나 하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실거주 요건의 형식화를 한계점으로 둘 수 있겠어요. 앞서 말했듯이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하는 등 법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좀 정직하게 계약하는 사람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아요. 제 지인도 현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이 들어가야 할 시기인지 앞으로 폭등을 예상해서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책 기조는 점차 이제 정밀 조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시 거래량, 실거래가, 미분양 등 5가지 지표를 정량 분석해서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제는 무조건 핫한 지역이라고 지정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공급 확대 등 병행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뭐 서울 도심 내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의 공급 대책이 강화될 전망이고요. 대선 후보들도 현재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을 좀 공약으로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토어제 지역을 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감히 한 말씀 좀 드려보자면 올해 2월 토어제가 해제되고 잠삼대청 지역이 한 달간 폭등한 거를 보셨을 거예요. 해제되고 원하시는 매물을 찾으시려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토어제는 결국에는 뭐 보완되거나 해제될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토어제로 시장을 억지로 좀 눌러 놓았을 때 매물 좀 찾으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토지
토지거래 허가제는 단기적 거래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요, 단순히 규제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정책 방향과 수요와 공급의 흐름까지 읽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맥스 코리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